안녕하세요. 50대 몸짱입니다. 헬스장에서는 행동을 아무렇게나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하는 헬스장 매너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번 1편에 이어서 오늘은 2편입니다. 계속 봐주세요. 자, 헬스장 매너. 초보분들도 물론 잘 보셔야겠지만 상급자분들도 내가 이런 걸 잘 모르고 지난 10년간 운동을 해왔구나 이런 경우가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5가지를 했었고 오늘 또 5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저번 1편을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봐주시고요. 오늘 나머지 5가지를 하기 전에 헬스장 매너의 원리를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고 시작하자면, 내가 어떻게 대우받을지 원하는 대로 똑같이 다른 사람들을 대우하자.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걸 구체적으로 2가지 팩트로 나눠서 얘기하자면, 첫 번째, 헬스장은 PT샵과는 달라서 제한된 시설을 동시간대에 공동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2번째, 모든 회원들은 같은 돈을 냈기 때문에 같은 권리를 가진다. 자, 이걸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나머지 5가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쓰는 헬스장인데 니온판은 뭐고 네온판은 뭐냐? 이게 뭔 소리냐면, 덤벨 같은 경우는 나 혼자 너무 여러 개를 모아놓고 사용하면 안 되지만, 원판 같은 경우는 내 세트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원판을 어느 정도 미리 가져다 놓고 끼고 빼면서 운동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비매너인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판을 가져올 때는 아예 원판을 렉에서 가져오든가 아니면 사람 없이 비어있는 기구에서 가져와야지, 운동을 누가 현재 하고 있는 구역에서 아무 말 없이 가져오면 안 됩니다. 만약 원판 렉이나 비어있는 기구에는 내가 필요한 원판이 없고 마침 누가 운동 중인 구역에만 그 원판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가서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용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럼 그분이 사용 중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괜찮다고 하면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건 서로 기분 나쁠 문제가 전혀 아니고 그냥 담담히 팩트를 묻고 답하는 거니까 서로 절대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벤치 등의 운동기구에 물건을 올려놓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각 기구는 원래의 용도대로만 사용해야 한다고도 말씀드렸고요. 그 이유가 뭐였는지도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유는 회원들 모두 같은 돈을 지불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드렸었습니다. 따라서 회원들 모두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한 회원이 또 다른 회원의 권리를 빼앗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였었죠. 그거랑 연관되는 얘기인데, 만약 내가 한 기구를 사용하다가 기구를 점유한 채로 사용은 안 하고 한 10분 시간을 보낸다고 하면 어떨까요? 이게 과연 정의로울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만약 운동을 하다가 너무 힘들면 당연히 오래 쉬어야 합니다. 그걸 참고 운동을 계속할 필요는 없죠. 위험하죠. 하지만 그 경우에는 내가 사용하던 기구의 점유를 풀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쉬어야 합니다. GX룸으로 가든가 아니면 선생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직원용 의자에 좀 앉든가 그렇게 해야겠죠. 기구의 점유를 풀지 않고 기구를 계속 점유하면서 쉬는 건 우리가 소위 세트 간 휴식 시간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세트 사이사이의 휴식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벤치프레스를 내가 반복수 10개로 3세트를 한다. 그러면 바벨 10번 들고 조금 쉬었다가 또 10개 하고 조금 쉬고 다시 10개를 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 헬스장 운동 시스템이란 건 세트 간 휴식 시간을 너무 오래 필요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짧은 경우 30초, 아무리 길어도 5분입니다. 저는 솔직히 아무리 길어도 3분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다른 분들은 5분을 주장하시는 경우도 많이 봐서 그냥 안전하게 5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기구를 점유하고 시간을 오버스펜딩 하시는 분들은 계획적인 세트 간 휴식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 내가 10분을 쉬어야 한다 해서 10분을 쉬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남에 대한 배려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핸드폰을 본다 할지 게임을 한다 할지 그러면서. 자, 우리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벤치도 포함됩니다. 벤치도 운동기구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여러분이 앉아서 쉬라고 있는 벤치가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건 세트 간 휴식 시간 말고 운동 간 휴식 시간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이 벤치프레스가 완전히 끝났어. 내가 계획했던 세트 수를 다 채웠어. 그러면 다음 운동을 하기 위해 이 벤치프레스 기구를 떠나게 되겠죠. 예를 들어 그 다음에 내가 뭐 해머 스트렝스 머신에 가서 다음 운동을 한다. 그럴 때 그 사이 휴식 시간을 운동 간 휴식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어차피 어떤 기구를 점유하고 쉬는 게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영원히 쉬셔도 됩니다. 아무도 뭐라고 안 하죠. 그러나 내가 기구를 점유하고 쉴 때, 즉 세트 간 휴식 시간, 이거는 너무 길게 가져가시면 매너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 말고 누구 다른 사람이 세트 간 휴식 시간을 너무 오래 가져가고 있다. 뭐 핸드폰 보고 하면서 한 10분 흘러가고 있다. 근데 내가 저 기구를 좀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아주 간단합니다. 열받아서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실 필요 없고요. 그렇다고 그분하고 싸우실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분한테 가서 친절한 태도로 혹시 저랑 한 세트씩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어떠실까요? 하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둘 중 하나인데 네, 그렇게 하시죠 하시면 같이 운동하시면 되고요. 문제 해결됐죠. 그리고 아니면 저 금방 끝납니다. 빨리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핸드폰 안 보고 빨리 하시면 잠시 기다렸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운동하시면 됩니다. 역시 문제 해결됐죠. 근데 아주 드문 경우인데 이렇게 대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기분 나쁜 목소리로 싫은데요? 그러고 이제 하던 대로 계속 핸드폰 보는 거죠. 일부러 심통이 나서 더 시간을 오래 끌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정의롭지 못한 경우지만 우리가 뭐 싸울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 기구 포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쉽지만 다른 비슷한 기구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열심히 운동을 하다 보면 내 몸에 땀이 흐를 수가 있는데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보니 본인은 이걸 별로 느끼지 못해서 내가 운동했던 장소가 이렇게 돼도 닦지 않고 그냥 가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운동하러 여기 오는 분이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가 있는데 사실 본인이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냥 가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분은 정말 나쁜 분이죠.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이제 그냥 인식을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은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평소에 주변을 별로 의식 안 하는 본인 개성이 강한 스타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개성이 강하다는 건 사실 나쁜 게 아니고, 지금까지 저를 지켜본 분들은 조금 눈치채셨겠지만 저도 뭐 별로 평범한 스타일은 아닙니다. 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남들 눈치를 보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그런 본인을 표현하는 개성하고 공중도덕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개성이 강한 사람들도 도덕과 매너는 지켜야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뭐 내가 무슨 옷을 입나 무슨 차를 타나 이런 거를 사람들 눈치 안 보고 내 개성대로 하는 거는 얼마든지 그래도 되는데, 나는 개성이 강하니까 니네랑 똑같이 행동할 수 없으니까 매너도 안 지키고 법도 안 지키겠다.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리하자면 개성이 강한 분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긴장을 풀지 말고 항상 내가 남들한테 혹시 손해를 끼치지는 않나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하고 이번 영상 초반에 헬스장 안에서는 항상 멍하니 있지 말고 긴장을 풀지 말고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상 방지를 위해서도 또 그러셔야 하고요.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내가 땀 흘린 자국도 내가 신경을 쓰게 될 거고, 운동 끝나고 나면 기구에 묻은 땀을 닦게 될 겁니다. 수건이 있을 때는 수건을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 없으면 내 옷깃으로 슥슥 닦으면 됩니다. 자, 헬스장 안에는 이런 매트와 이런 벤치가 있는데, 얘네들은 일단 재질이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어서 신발로 밟는 용이 아닙니다. 밟으면 손상이 될 수가 있죠.
한 방에는 안 되더라도 계속 자극이 쌓이다 보면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신발을 벗고 집에 들어가는 문화이기 때문에 남의 신발바닥이 닿았던 곳에 내 피부를 대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트와 벤치는 기본적으로 내 피부가 직접 닿는 기구들이죠. 따라서 아무리 나는 괜찮더라도 저기 저 다른 회원은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트와 벤치를 발로 밟으셔야 할 때는 신발을 벗고 밟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항목인데요. 이건 필수 사항은 아니고 상급자분들을 위한 일종의 옵션입니다. 만약 화면에 보이는 식으로 뭔가 기구의 문제 상황을 발견했다. 자,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시겠죠? 이쪽이랑 비교해 보시면 자, 고무가 튀어나와 있죠. 이런 간단한 문제 상황은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적어도 상급자씩이나 되는 내가 직접 해결을 하면 좋다는 겁니다. 뭐 더 긴 설명은 필요 없겠죠? 자, 헬스장 매너. 저번에 5가지, 오늘 5가지. 갑자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셔서 처음엔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직접 가서 운동을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터득되실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배운 5가지를 정리해보자면 남의 중량 원판을 말없이 가져가지 않기, 기구를 사용 안 하고 점유만 한 채로 시간 끌지 않기, 운동용 벤치 등에 앉아서 쉬는 것도 안 되고, 기구에 내가 묻힌 땀 닦기, 매트, 벤치 등을 신발로 밟지 않기, 간단한 문제는 멋진 내가 직접 해결하기. 이상입니다. 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What is your name, sir? Sim. Where you from? Korea. Korea. Cool. Come. Stand right here. Stand right here. Are you from the south or the north? No, they don't usually. No, yeah, I thought maybe you were